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초보분들도 바로바로 말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주어 동사부터 첫 번째 의미단위 잡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나씩 익숙하게 만들다 보면 초보분들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초영어 표현 10개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티켓 어디에서 사나요? 라고 묻고 있죠. 우리가 티켓 사러 가서 매표소가 어디 있지? 이거 어디서 사지? 이게 궁금할 때는요. Where can I buy a ticket?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물어보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거를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그거를 물어볼 때 가장 앞에 해당 의문사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디에서 라는 말은 where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어디에서 뭐뭐 하나요까지 하면 where에다 can I도 붙여주시면 됩니다. can I 질문은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건데요. 두 개 합치면 어디에서 뭐뭐 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패턴에서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할 때 Where can I? Where can I?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티켓을 사는 걸 궁금해하고 있죠. Buy a ticket. 참고로 I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동사를 꺼내 주셔야 됩니다. 티켓을 사다가 아니라 사는데 그거는 티켓이야.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영어의 어순에 계속해서 몸으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Where can I buy a ticket? 의미단위 두 개만 꺼내면 돼요. Where can I buy a ticket?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기차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이번에 궁금한 거는 몇 시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What time does the train leav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what time을 꺼내는데 그냥 무엇이 아니라 몇 시라고 구체적인 시각을 묻는다면 what time이 가장 앞에 나오면 돼요. 몇 시는 what time.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시간을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이런 질문 한 번쯤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건데요. 거기서 앞에 있는 what time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니, 뭐뭐 하나요? 라는 질문할 때는 do you?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물을 때 주어가 you일 때는 do you가 되지만 여기서는 기차를 주어로, 주인공으로 삼아 볼게요. 그러면 do you가 아니라 이게 does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do you 대신 does the train, 동사는 leave, 출발하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leave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는 what time, 기차가 떠나나요는 does the train leave. 만약 당신이 떠나나요? 라고 하면 do you leave?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does the train leave? 이렇게 해줬습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time does the train leave? 기차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은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라고 묻고 있죠. 상대방에게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한가해? 같이 놀 수 있어? 이런 모든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요. 네, 이 표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Are you free this weekend? 우리도 프리하다라고도 얘기하죠. F 사운드니까 바람을 살짝 내밀어주면서 free 하면 시간이 있는, 한가한, 여유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re you free라고 하면 시간 있어? 시간 괜찮아?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시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말은 this weekend. 이번은 this. 주말은 weekend. 두 개 합치면 이번 주말이 됩니다. this weekend.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Are you free this weekend? 한 번 더요. Are you free this weekend? 그렇죠? 네 번째는 3시에 만나자라고 하고 있죠. 친구들과 만날 때 야, 우리 3시에 만나. 우리 뭐뭐 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let's를 사용해서 Let's meet at 7 p.m. 이렇게 볼게요.
가자, 먹자, 뭘 하자, 설거지하자, 청소하자. 이렇게 우리 뭐뭐 하자라고 제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let's고요. 나와 너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3명, 5명, 1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도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일단 동사를 바로 꺼내야 돼요. 몇 시에 만나자란 시간은 뒤로 빼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주어, 동사.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뭐뭐 하자라는 이 패턴이 등장할 때는 거기다가 바로 동사.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는 뒤로 빼주시면 되겠죠. Let's meet. 그리고 특정한 시각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at입니다. 그래서 at 3 p.m. 3시에 이렇게 콕 집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만나자 3시에. Let's meet at 3 p.m. 시간만 바꿔서 나중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4시에 만나자라고 하면 Let's meet at 4 p.m. Let's meet at 5 p.m. 이런 식으로 시간만 바꿔주세요. 5번째는 설거지 좀 해줄래요? 라고 부탁하고 있죠. 여러 가지 집안일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 같이 집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Can you do the dishes? Can you? 라고 하면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하는 게 됩니다. 우리 앞에 Where can I? 라는 거 배워봤었죠? 어디서 제가 할 수 있나요? 인데요. Can I가 아니라 Can you? 네, 대상이 상대방이니까 부탁하는 느낌이 돼요. 뭐뭐 해줄 수 있어? Can you?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걸 말해주면 되는데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do the dishes도 괜찮고요. 혹은 예전에 wash the dishes를 배웠으면 이거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둘 다 설거지를 하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 좀 해줄래요? 라는 말은 Can you do the dishes? Can you do the dishes? 이렇게 하나씩 꺼내주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뒤에 바꿔도 되겠죠? take out the trash이란 표현인데요. 이거는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입니다. 그래서 can you take out the trash? 나중에 이런 표현 배우면 여기 넣어서 또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거, 한번 들어본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내가 진짜 쓸 수 있게 실전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 저거 본 적 있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 번 보고 입으로 소리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6번째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I like reading books. I like reading books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 취미를 얘기할 때, 평상시 내가 하는 거,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는 I like ing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책을 읽다가 read books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like에 더해서 I like reading books. read가 아니라 ing 형태가 된다는 거 함께 꼭 기억해 주세요. I like reading books.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면 I like studying English. 우리 조금 전에 설거지를 하다 do the dishes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나 설거지하는 걸 좋아해는 I like doing the dishes.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7번째는요. 숙제를 해야 합니다. 네, 누가 놀자라고 하는데 숙제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나 숙제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 I need to do my homework. 뭐뭐 해야 돼 라고 할 때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머릿속에 느낌을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I have to는 반드시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는 다 같이 I have to. 나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하는 게 좋겠어. 좋겠어 느낌은 I should. 뭐라고요? I should.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거.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I need to. 한 번 더. I need to. 이번에는 좀 필요해서 해본다는 느낌으로 I need to를 한번 꺼내보겠고요. 그 다음에 do my homework라고 하면 숙제를 하다. 나의 숙제를 하는 거죠. 숙제를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있어. I need to do my homework. 혹은 설거지거리가 너무 쌓여 있어서 접시가 없을 때 나는 설거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설거지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I need to do the dishes.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 계속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8번째는요. 10시에 회의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10시에 뭐해? Are you free at 10 a.m.? 오전 10시면 10 a.m.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 물어본 겁니다. 오후 10시에 괜찮아? 시간 있어? 어디 갈까? 그럴 때 I have a meeting at 10 a.m. have a meeting.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회의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의가 있어. I have a meeting.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뭐뭐가 있다라고도 많이 번역되거든요. have a headache. 두통을 가지고 있다도 맞지만 저 두통이 있어요 정도가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뭐뭐가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have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회의가 있다는 have a meeting. 저 회의 있어요. I have a meeting. 10시에 at 10 a.m. 이번에도 콕 집어주는 at을 사용해 봤습니다. 10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 have a meeting at 10 a.m. 그렇죠? 그리고 9번째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끊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냥 끊으면 좀 그렇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I will call you back later. call, 전화하다인데요. call you는 당신에게 전화하다. 그런데 그냥 전화하다가 아니고 전화하다 끊게 됐을 때는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해서 call you back. call you back. 미래의 의미를 가지는 will을 넣어서 I will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I call 나는 전화하다. 이 주어 동사가 기본인데요. 그 중간에 우리 시제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뭐 할게. 나 뭐뭐 했어. 해본 적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시제를 넣기도 하고 조동사를 넣기도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내가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I will call you back. 내가 다시 전화할게. 맨 뒤에 later 하면 나중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ee you later 하면 나중에 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는 말은 I will call you back later. 자, 전화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에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I will call you back later.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겠죠? 자, 그리고 10번째는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너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이렇게 해볼게요. 무엇을 what? 당신은 원하나요?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야? 무엇을 원하니?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무엇을 당신은 원하나요? What do you want?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원하나요도 뭐뭐 하세요라는 do you에다가 원하다라는 동사 want를 붙인 거죠.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세요?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위해서는 뭘 원하나요? 이렇게 돼서 for dinner 이렇게 했죠. What do you want for dinner? 한 번 더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for dinner? 한 번 더요. What do you want for dinner? 마지막 한 번 더. What do you want for dinner? 계속해서 연습한다,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입으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10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순히 표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지, 문장 구조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리고 소리까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이든지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 라고 하고 있죠. 매일 아침 커피 드시는 분들, 이걸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I drink coffee every morning. 자, 일단 주어 동사부터 한번 찾아볼 건데요. 나는 주어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신다. 매일 아침이라는 거는 뒤로 빼주세요. 일단 누가 뭐 한다. 이것부터 먼저 꺼내주시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다는 drink coffee.
참고로 드링크가 아니라 입을 약간 뽀뽀하듯이 모아준 상태에서 하면 주처럼 소리 날 거거든요. 그래서 I drink coffee.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셔요. I drink coffee. 매일 아침은 every morning. 매일매일이 everyday니까 day만 morning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늘상 그런 거 I drink coffee every morning.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제예요. 늘상 하는 거, 평소에 그런 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그들은 지난 여름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여행을 갔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시작하면서 점차 문장 하나씩 더 해보는 거예요. They traveled to Spain last summer. 일단 주어 동사인데요. travel, 이거는 여행을 하다인데 traveled, 끝에 ed를 붙여준 건 과거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제, 예전에 했던 걸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난 여름이라는 과거 시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여행을 했다니까 They traveled. They traveled. 일단 이렇게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 스페인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To Spain. 앞으로 쭉 가는 방향성의 느낌은 to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행하다는 travel이 되지만 travel to Spain 하면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They traveled to Spain. traveled to Spain. 두 번 하기 힘드니까 여기는 하나는 생략하고 travel to라고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They traveled to Spain. 자, 그 다음에 시간 표현.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건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지난이라고 하면 last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름이 아니라 지난 여름이라고 하면 last summer.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거죠. They traveled to Spain last summer. 이렇게 하나, 둘 의미 단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잠깐 헷갈리시더라도 They traveled to Spain last summer. 이런 식으로 잠깐 씌워주시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They traveled to Spain last summer.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가 너의 프로젝트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고 있죠.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럴 때 저기 남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가 너의 프로젝트를 도와줄 거야. He will help you with your project. 자, 이번에는 will을 한번 사용해 보겠는데요. 주어 동사 사이에 보통 시제가 나타내는 혹은 의미를 좀 더하는 조동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 느낌을 가진 will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그가 돕다가 아니라 그가 너를 도와줄 거야. 미래죠. He will help you. 한번 더 해볼게요. He will help you. 여기서 돕다, help. 이런 것처럼 기본 동사들은 우리가 전부 다 연습을 해서 하나씩 기억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어만 따로 연습할 수 있지만 꼭 시간이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하는 문장 속의 동사들 그것부터 같이 해주시면 돼요.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그가 너를 도와줄 거야. He will help you. 자, 그 다음에 뭐를 도와주죠? With your project.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거, 뭐뭐를 도와준다 라고 하면 with 다음에 무엇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With your project. 너의 프로젝트를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He will help you. 여기다가 with your project. 이거를 더해서 문장이 완성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e will help you with your project. 한 번 더요. He will help you with your project.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내가 점심에 함께 해도 될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어보고 있는데요. 내가 뭐뭐 해도 될까라는 우리 패턴을 자주 사용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Can I join you for lunch? 이렇게 들어갔죠? I, 주어 앞에 can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an I라고 하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동사 그대로 바로 써주시면 돼요. 합류하다, 함께하다, 그 다음에 가입하다 등등의 의미를 가진 join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Can I join you? 내가 너한테 함께해도 될까? 합류해도 될까? 이런 의미죠. 뭔가 같이 하고 싶을 때 이 표현 많이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for lunch. 점심에 한 끼도 될까? 점심 식사하러 가는데 거기 따라가도 되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breakfast, dinner, lunch. 아침, 점심, 저녁 이거 모두 사용해서 문장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Can I join you for lunch?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까요? Can I join you for lunch? 한 번 더요. Can I join you for lunch?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can I 같은 패턴들, 그리고 join, help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나볼 건데요. 그냥 지나치기보다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 지금 하고 나중에 하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요. 너는 청구서를 제때 지불해야만 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진 강한 의무감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have to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You have to pay the bills on time. 자, 이번에는 you have to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너 반드시 해야만 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강한 의무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 아, 그럴 필요가 있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 꼭 해야 돼. 여기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있는 pay the bills는 지불하다 청구서를 청구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쌓여져 있다면 bills라고 s를 끝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pay the bills, 청구서를 지불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너는 반드시 해야만 해. You have to, 청구서를 지불하다. pay the bills, 그 다음에 제때, 제 시간에, 딱 그때라고 하면 on time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뭐 5시까지 무언가를 하기로 했으면 그때 딱 정시에라고 해서 on time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You have to pay the bills on time. 너는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하냐면 청구서를 지불해야 돼. 그건 제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의미가 확장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우리가 몸으로 계속해서 감을 잡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have to pay the bills on time. 그렇죠? 6번째는요. 2명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내가 2명을 뭐뭐 하고 싶다. 하고 싶어요. 예약하다. 2명. 하나씩 한번 꺼내볼게요.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2. 일단 가장 먼저 패턴으로 자주 사용되는 I would like to. I want to의 격식 있고 공손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I would like to. I would like to.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인데요. 그냥 make를 하는 것보다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이런 식으로 덩어리 된 표현을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안 떠오르거든요. 만들다, 예약을 만들다 이러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예약을 하는 동작, 하는 거에 가까운 거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make a reservation.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이런 많은 동사구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잘 사용되는, 정말 자주 사용되는 것들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하는 거 꼭 하나씩 연습하면서 외워주세요. 그래서 저 예약하고 싶어요까지 하면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그 다음에 2명은 for 2. 2명을 예약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2. For 3, for 4, for 5. 이런 식으로 숫자만 바꿔서 나중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내가 너 숙제를 도와줄 수 있어. 조금 비슷한데요. 그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의미를 가진 can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I can help you with your homework. 그래서 help you with, 너를 도와주는데 뭐뭐를 도와준다 라는 이거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주어 동사, 특히 주어 다음에 나오는 이 시제나 조동사만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I will help you라고 하면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말이 되고요. I can help you는 도와줄 수 있어가 되겠죠. I can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With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말이야. 이렇게 완성됩니다. I can help you with your homework. 한 번 더요. I can help you with your homewor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8번째입니다. 이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
뭔가 약을 사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낯선 곳에 와서 약을 어디 파는 곳이 없나, 약국이 없나 라고 하는 초에 지나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뭐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패턴부터 꺼내보도록 할게요.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There is는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 많이 사용하고요. 질문을 하려고 하면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Is there? Is there? 약국 있나요? Is there a pharmacy? Is there a pharmacy? 약국은 pharmacy.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 장소 표현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뭐 school, hospital, pharmacy, convenience store 이런 것들 특히 내가 자주 사용하고 내가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거 위주로 따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약국이 있나요가 아니고 이 근처라고 하고 있죠. 주변을 둥글게 둥글게 돌면서 이 주변에 있는 느낌 around here, around here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국이 있나요? Is there a pharmacy? 여기 근처에 around here 여기 근처에 약국 있어요?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9번째는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물어볼 때 이거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How long does it take? 바로 이겁니다.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이 얼마나 오래이고요. take가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does it take?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How long does it take?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요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뒤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Get to the airport. Get to는 어디에 가다, 도착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구어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go나 arrive보다 잘 들어보시면 get to를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뭐뭐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공항에 가다 get to the airport. 이렇게 두 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가 끊기지 않고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한 번 더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나는 점심 후에 낮잠을 잘지도 몰라. 확실하게 뭐뭐 할 거야 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추측을 하는데 뭐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5대5 정도의 확률로 만약 제가 이걸 사용해서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애매한 추측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I might take a nap after lunch. might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must가 틀림없이 뭐뭐일 거라는 확신에 가득 찬 약 90% 이상 확신하는 추측이라면 might는 그냥 툭 던지는 느낌입니다. 뭐뭐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지.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I might 그리고 낮잠을 자다는 take a nap. 나 낮잠을 잘지도 몰라. I might take a nap. 이렇게 되고요. 낮잠을 자다 take a nap.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after lunch라고 하면 점심 후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점심 후에 after lunch. after movie, after school, after work 이렇게 뭐뭐한 후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시간 표현이 아니라 뭐 영화나 점심 같은 그런 단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보면요. 나는 뭐뭐 할지도 몰라. I might. 낮잠을 잘지도 모르거든. Take a nap. 그게 점심 후야. After lunch. 그래서 뭐 나 피곤하면 잘 건데 뭐 지금은 상태를 딱히 모르겠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쭉 연결하면 I might take a nap after lunch.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I might take a nap after lunch.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 필수 영어회화 기초 표현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같이 한번 배워볼 거고요. 차근차근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현들을 외웠다가 나중에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문장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문장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여행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랐는데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주어 동사로 된 첫 번째 의미 단위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뭐 하니라고 묻고 있으니까 주어 앞에 do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o you 하면 뭐뭐 하니, 뭐뭐 하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Do you have this? 이거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있나요? 정도로 많이 번역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이거 있어요? Do you have this?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키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플러스로 in 다음에 어떤 색상을 넣으면 그 색상으로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in a different color. 다른 색상으로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곧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이렇게 했죠. I hope 이거는 무언가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I hope 다음에 주어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hope to 동사의 원형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I hope to see you. 당신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추가 느낌으로 다시 뵙기를 바래요. Again. 곧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Soon.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둘 다 써서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이렇게 완성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한 번 더요.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오늘 밤까지 나는 오늘 밤까지 숙제를 끝내야 해. 네, 숙제가 있는데 오늘 꼭 끝내서 내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by tonight.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할 때 만약 꼭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강한 의무감을 나타내고 싶다면 have to를 쓰시면 됩니다. I have to. 나는 꼭 뭐뭐를 해야 돼. 이런 의미가 되고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면 finish my homework. 그냥 finish만 외우는 것보다 숙제를 끝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꺼내 쓰기도 훨씬 편할 겁니다. finish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끝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끝내야만 해.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느낌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밤까지 끝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by tonight. by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데드라인의 느낌이 있어요. 뭐뭐까지, 뭐뭐를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이랑 잘 어울리죠. by tonight. 오늘 밤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숙제 드렸는데 이거 오늘 9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확인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by tonight.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물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목이 너무 마를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can you give me? 나한테 주시겠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서 말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받다, 얻다라고 할 때 get이나 have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have 동사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Can I have?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되고요. 무언가를 받고 싶은지 뒤에 꺼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some water. 물은 water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some을 더했네요. some은 조금 있다란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셀 수 없는 것과 셀 수 있는 것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 I have some water?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 공손한 느낌을 한 스푼 추가하고 싶다면 please를 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저 물 좀 주시겠어요?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갔는데 목이 너무 마른 겁니다. 저 죄송한데 물 좀 주시겠어요?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Can I 뭐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는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끝냈다라고 하고 있죠. 그는 끝냈어. 뭘 끝냈냐면 숙제를 끝냈어. 언제? 저녁 먹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우리 어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finished his homework before dinner. 이렇게 했죠. 자, 주어 동사 가보겠는데요. 그는 끝냈다. 끝내다는 finish. 그런데 여기 뒤에 ed를 붙이면 끝냈다라는 과거 의미가 됩니다. He finished. 그는 끝냈습니다. 뭐를 끝냈죠?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끝냈다라고 하고 있죠. He finished his homework.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하면 점점 확장시켜 가면 돼요. 한국어처럼 그는 저녁 먹기 전에, 그는 he 저녁 먹기 전에 before 이렇게 하면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주어 동사만 일단 기억한다면 많이 어색하지 않은 올바른 어순의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뭐 전에는 before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걸 넣었는데 뭐 영화 보기 전에, 수업 전에, 저녁 식사 전에 이런 표현들이 뒤에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저녁 식사 전에, 저녁 먹기 전에니까 before dinner. 나중에 before breakfast, before lunch.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는 끝냈습니다. He finished. 뭐를 끝냈냐면 그의 숙제를 끝냈다고 하고 있네요. His homework. 언제냐면 저녁 먹기 전입니다. Before dinner. 전체 문장 쭉 이어서 가보면요. He finished his homework before dinner.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의미 단위별로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He finished his homework before dinner. 이렇게 하나로 좀 길게 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How about을 사용했는데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뒤에는 동사의 ing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영화 보러 가다는 go to the movie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ing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going to the movies 이렇게 해줬죠. 뭐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나중에 여러분이 뭐 원하는 거 playing golf, 골프 치는 게 어때?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게 어때? 등등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친구, 지인에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 어제 콘서트를 즐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콘서트를 어저께 갔다 온 겁니다. 어땠어? 우리 즐겼지. We enjoyed the concert yesterday. 자, 이번에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enjoy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니까 뒤에 ed를 붙여서 we enjoyed.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죠. 우리는 즐겼어.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무엇을 즐겼냐면 the concert. 콘서트를 즐겼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We enjoyed the concert. 우리는 콘서트를 즐겼어. 주어 동사로 일단 먼저 첫 번째 의미단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를 넣으면 된다고 했죠. 이번에 드릴 정보는 yesterday, 어제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We enjoyed the concert yesterday. 우리
어제 콘서트 즐겼지, 재미있게 보내다 왔지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요.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좋은 식당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행 가서 이런 말들 한번 할 기회가 꼭 있겠죠? 이번에 연습해서 나중에 꼭 써먹어 보세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다시 해볼까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이렇게 합니다. 일단 could you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Can I가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면 Can you는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게 됩니다. 여기서는 could you라고 해서 느낌을 조금 바꿔봤어요. 혹시 가능하시면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돌려서 말하고 공손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추천해 주시겠어요? 추천하다는 의미를 가진 recommend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추천하는지 이제 궁금하지 않나요? A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뭐 good wine, good beer, 혹은 good hotel 이런 식으로 다양한 추천을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nearby.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한 번 더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이렇게 완성됩니다. 9번째는 저는 서울에서 5년 동안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보가 과거 어떤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살고 있고 지금도 서울에 사는 중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이 포함된 겁니다. 과거랑 현재 완료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요. I have lived in Seoul for 5 years. 그냥 과거 형태로 I lived 이렇게 말하면 나는 살았어. 예전에 살았던 걸 얘기합니다. 지금은 살지 않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현재 완료 I have lived 이렇게 말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아, 저 사람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구나. 이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과거랑은 달리 정보를 하나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다라고 할 때 live in Seoul. 우리가 인서울이란 말 많이 하죠. 도시나 나라 이름은 앞에 in을 붙여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I have lived in Seoul.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살고 있다기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런 느낌이 되고요. For 5 years. 뭐뭐 동안, 시간의 길이를 말할 때는 for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for 5 years.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만들어 보면 I have lived in Seoul. 저는 서울에 살았어요. For 5 years. 5년 동안 서울에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 lived in Seoul for 5 years. 만약 그냥 I lived in Seoul for 5 years 단순하게 have 빼고 I lived 과거로 얘기했다면 나 예전에 서울에 5년 살았어. 이런 느낌이 돼요. 지금은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앞으로 피아노를 배우려고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I'm going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이렇게 해볼게요. 미래를 얘기할 때 I will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will은 그냥 의지를 얘기해요. 순간적인 의지. 나 할래.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예전부터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상태, 어떤 계획이 조금 더 추가됐다면 I'm going to가 잘 어울립니다. 저도 예전부터 피아노 한번 배워야지 학원도 좀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친구에게 나 피아노 배우려고 해 라고 한다면 I'm going to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지금 뭐 will이랑 be going to를 완벽하게 구분한다기보다는 will도 문장 만나보고 be going to 만나보고 또 설명 들어보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말로 해주셔야 돼요. 나 배우려고 I'm going to learn. 한 번 더요. I'm going to learn. 뭐를 배울 건데 라고 하면 뭐뭐 하는 방법은 how to. 피아노를 치는 방법 how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더 하면 I'm going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한 번 더요. I'm going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하나, 두 개. 지금 눈으로 보고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요. I'm going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그렇죠? 자, 방금 했던 거 숙제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다 싶으면 이렇게 돌려서 뒤로 돌려서 보고 써주셔도 괜찮아요. 네, 어떻게든지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초보 필수 문장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순히 문장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리낼 수 있는지,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면 원하는 말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이미 숙제를 끝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막 놀고 있는데 옆에서 너 지금 숙제 다 하고 노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I have finished my homework already. 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어 동사로 문장의 첫 시작을 꺼내면 되는데요. I finished. 이거는 과거 시제거든요. 뒤에 ed를 붙인 거죠. 그냥 finish가 아니라 finished. 그러면 과거에 끝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저는 한 가지 정보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끝내서 지금도 숙제가 끝난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놀고 있지. 이런 걸 말해주고 싶으면 I have finished. have pp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끝내서 지금 숙제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완료 시제는 사실 한 문장만 보고 완벽하게 이해한다라기보다 여러 문장을 보고 나도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조금씩 스며든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느낌을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맨 끝에 already는 이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 이미 숙제 끝냈지 이 말을 하고 싶다면 I have finished my homework alread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고 지나가면요. 나중에 비슷한 현재 완료 시제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고 반복되면 내가 직접 쓰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이틀 전에 새 휴대폰을 샀어. 이틀 전이란 과거를 콕 집어주면서 그때 샀다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까요? I bought a new phone 2 days ago.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주어 동사가 먼저인데 이번에는 buy, 사다, 구입하다 이 의미를 가진 buy의 과거 형태인 bought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I bought. 이렇게 ed가 붙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따로 외워줘야 되는데요. 뭐 몇백 개, 몇천 개 되는 동사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뭐 가지다, 그 다음에 가져가다, 만들다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제가 계속 문장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매일 미니멀 영어와 함께 문장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 bought, 나는 샀어요. A new phone, 새로운 휴대폰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 bought a new phone. 다 같이 해볼게요. I bought a new phone. 한 번 더요. I bought a new phone. 자, 이렇게까지 첫 번째 의미단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샀는지, 언제 샀는지 이런 정보들이 뒤에 들어가죠. 여기서 보시면요. 2 days ago. 2일 전에 샀다.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전이라고 할 때는요. 시간 말해주고 ago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5 minutes ago, 2 years ago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틀 전은 뭐라고요? 2 days ago. I bought a new phone 2 days ago. 나는 이틀 전에 새 휴대폰을 샀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She's cooking dinner in the kitchen. 자, 이번에는 요리하고 있어요. 지금 요리를 하는 중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be 플러스 ing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she cook이 아니라요. She's cooking. 주어, 동사, be 플러스 ing 바꿔주는 이 형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얘기할 때 일단 비동사까지 she is 빠르게 간 다음에 ing 여기서 딱 집중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강세를 주면서 cooking, she's cooking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cook만 기억하기보다 저녁을 요리하다라고 해서 cook dinner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cook breakfast 아침을 요리하다, cook lunch 점심을 요리하다 이런 것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녁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She's cooking dinner. 어디서죠? In the kitchen. 부엌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She's cooking dinner. 아, 그녀가 요리를 하고 있구나. 저녁을. 어디서 하지? In the kitchen. 첫 번째 미단이, 두 번째 미단이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다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대신 멜로디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She's cooking dinner in the kitchen. 네, 테이프를 조금 늘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장 보면요. 저는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끝내야만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나 숙제 끝내야 돼. 이거 꼭 끝내야 돼. 언제냐면 저녁을 먹기 전에. 이거는 영어로 해볼게요. I should finish my homework before dinner. 만약 반드시 끝내야만 한다면 have to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꼭 끝내야 돼가 아니라 나 좀 끝내는 게 좋겠어. 내일 저녁까지긴 한데 내일 일정이 많으니까 오늘 저녁 먹기 전까지는 꼭 끝내놓고 그렇게 하고 싶어. 말하고 싶다면 should가 더 잘 어울려요. I should. should보다는 약간 should 정도로 끊어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I should finish my homework. 숙제를 끝내다라고 해서 동사부터 finish my homework. 언제나 습관처럼 동사 먼저 하고 먹으면 뭘 먹는다. 가져가면 뭘 가져간다. 만들면 뭘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사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I should finish my homework. 한 번 더 해볼까요? I should finish my homework. 그 다음에 저녁 먹기 전 before dinner.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야 돼. 이런 느낌. 이 조동사는 느낌 동사라고도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감각을 한번 살려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숙제를 끝내야만 해. 막 끝내가 아니고 끝내는 게 좋겠어는 I should finish my homework. 저녁 먹기 전 before dinner. 한 문장을 한 번에 하는 게 힘들다면 이렇게 나눠서 꼭 진행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그는 피아노를 매우 잘 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뭐라고 하면 되죠? 우리가 보통 I can do it. can을 사용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e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I can. 내가 할 수 있다. I can. 그가 할 수 있어요. He can. He can 뭘 할 수 있죠? Play the piano. 악기를 연주하다고 할 때 play를 사용하고요. 참고로 악기 이름 앞에 더를 붙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Play the piano, play the guitar 이런 식으로 악기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매우 잘, 아주 잘한다. Very well. He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한 번 더 해볼게요. He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창문 좀 닫아주실래요? 인데요. 좀 공손한 느낌으로 해볼게요. 혹시 창문 좀 닫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많이 신경 쓰이지 않으실까요? 정도로 조금 공손하게 얘기한다면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네, 물론 can you 좋습니다. could you 좋아요. 그런데 좀 다른 느낌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mind가 좀 꺼리거나 신경을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mind 플러스 ing 형태를 꺼내면요. 혹시 그거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신경 많이 안 쓰이시겠어요? 라고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면서 공손하게 물어보는 게 됩니다. Would you mind? 여기선 뒤에 closing the window. close the window가 창문을 닫다죠. 그래서 창문 좀 닫아주실 수 있나요? 정도의 공손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한 번 더요.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좋습니다. 말씀하실 때 최대한 공손한 느낌을 살려서 연습하면 비슷하게 말하기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다음 7번째는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생일 때 딱 아침에 이 말 해주시면 돼요. It's my birthday today. 그렇죠. 그래서 뭐뭐입니다 라고 그거는 뭐뭐입니다는 it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It is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It is my birthday 라고 해주셔도 되지만 보통은 It's my birthday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it을 사용해서 생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날씨를 얘기할 때 It's raining outside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문장 볼 때마다 저런 것도 있구나 같이 따라해 보시고요. 또 문장 만나면 또 따라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제 생일입니다 라는 의미로 It's my birthday today 이렇게 얘기했죠. It's my 땡땡 이렇게 어떤 나를 얘기해 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입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처음 만날 때 nice to meet you 라고 얘기하죠. 헤어질 때도 비슷한 인사말 얘기할 수 있어요. 반가웠습니다 라고 해서 It was nice meeting you. It is가 it was 이렇게 과거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헤어지는 거니까 과거에 반가웠다는 걸 얘기해 줘야겠죠. It was nice. 뭐에서 반갑다고 해서 뒤에 ing 형태 넣어줄 수 있어요. 당신을 만나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It was nice 다음에 meeting you. ing 형태 meeting you.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It was nice meeting you. It was nice meeting you.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9번째 보면요. 넌 매일 약을 복용해야 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두 가지 느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have to. 그 다음에 하는 게 좋다. should. 실제 만나면 표정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구나 have to라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한국어로 이렇게 쓰여진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You have to take your medicine every day.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죠? 꼭 먹어야 돼. 너 반드시 먹어야 돼. 이렇게 강한 의무감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느낌만 잘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 돼요. You have to 그 다음에 take your medicine. 약을 먹거나 약을 복용하다라고 할 때는요. 동사 take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ake a medicine, take your medicine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신다면 나중에 쓰기도 훨씬 더 편할 거예요. You have to. 너는 꼭 해야 돼. Take your medicine. 너의 약을 복용하다. 그 다음 every day. 매일매일이 되겠죠? 이 하나하나의 의미 단위가 제가 물었을 때 바로 톡 하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만일 당신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You have to. 약을 복용하다. Take your medicine. 매일매일. Every day. 그 다음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순서에 맞게 갑자기 Every day take your medicine, you have to. 이러면 듣는 사람이 순서가 이상한데 다시 막 조립해서 듣는다고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주어 동사부터 You have to take your medicine every day. 이렇게 꺼내주시면 서로 굉장히 편한 이런 회화가 됩니다. 꼭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 강한 금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너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요. You must not smoke in this area. 이렇게 해봤죠?
참고로 반드시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have to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부정형은 don't have to인데 you don't have to. 이거는 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꼭 뭐뭐 안 해도 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게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문장 또 나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must not을 한번 확실하게 익혀보세요. 반드시 해서는 안 돼. 강한 금지를 말하는 겁니다. You must not smoke. 너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어디서죠? In this area. 이 지역에서는 피우면 안 돼. 보니까 여기 딱 표지판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럴 때 흡연자인 저희 친구한테 야, 이 지역에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 이렇게 제가 강하게 경고를 해줘야겠죠. You must not smoke in this area. 한번 해볼까요? You must not smoke in this area. 강한 부정 must not. 이거 함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은 우리 경고하는 거 must not.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틀려도 괜찮고 단어 하나만 남겨도 괜찮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남겨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해봄으로써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의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